안녕하세요. 하찐, 홍찐입니다. 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예비교사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교직에서 일하다 보면 내 생각보다 이 교사 일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아교육과를 나왔지만 교사가 아닌 전공을 살려 설 수 있는 다른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직업의 명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업을 가졌을 때 하게 되는 대체적인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너무 케이스가 달라서 이제 그 회사의 분위기나 연봉이나 이런 자세한 조건들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고 하시면 원하는 회사의 공고를 찾아보거나 하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업을 이제 설명해 줄 때 이 직업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다면 좀 예시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유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가 주로 하는 업무들을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는요, 첫 번째는 이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교사분들을 뽑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교사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 시장 조사랑, 그리고 그 다음은 유아 대상 관련 교재나 교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 미디어 자료.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런 예시인데요. 디지털, 음원, 그다음에 영상, 멀티 자료 등을 이제 개발하고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집 가정에서도 하는데요. 유아 학습지 및 학습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한 콘텐츠를 직접 유아들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그 회사만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키드키즈를 운영하는 회사인 EK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웅진, 꼬망새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위피크 같은 데가 있고요. 작은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컨텐츠 개발에서는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키드키즈에서 키즈쌤이라는 또 임용 사이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용 공부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도 여기 이 사이트 운영을 하는데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또 임용 공부를 좀 준비한 분들을 좀 이제 필요로 하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방송사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에 보면 이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귀대장 뿡뿡이라든지 TV 유치원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이제 유아교육과를 나온 구성 작가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구성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을 밟고 그 다음에 공고를 찾아서 그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구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릴 만한 이제 카페가 있는데, 방송 작가를 꿈꾸며 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 링크 걸어 놓을게요. 더보기란에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프로그램 모집한다는 그런 구인 구직 글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아동 도서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출판사죠. 네, 출판사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유아교육과를 나온 분들을 뽑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공고나 이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는요, 유아교육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유아교육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아주 포괄적인 것들이에요. 먼저 교사를 교육하는 일도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한 문화 행사, 부모들 교육하는 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대상들을 위한 모든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동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사기업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지역마다 있는 그 진흥원들. 근데 이제 동심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니까 선생님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지원하시면은 뽑혀서 들어가는 형태인데,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시고 발령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진흥원에서 그냥 공고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계약직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들이 조금 그러니까 경력을 좀 그쵸. 오래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5년에서 한 6년 6년 정도. 그래서 동심 같은 경우에도 6년 정도 경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력을 많이 쌓은 다음에 이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연구소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육아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육아랑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틀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아랑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석사, 박사 학위를 요구를 하고요. 내가 직접 썼던 논문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요구사항이 많고 외국어 실력도 좀 능통한 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좀 변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행사 기획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부모 참관 수업을 유아교육 기관에 가서 이제 기획을 해주고 또 이제 진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유아들을 위한 파티, 행사 이런 거 기획하는 팀,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체험해주는 그런 팀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테마파크나 동물원 이런 데서도 이제 유아들과 관련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팀에서도 이제 유아교육 전공자를 좀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던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놀이공원 또는 뭐 주주 동물원 파크 이런 데에 간혹가다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6번째는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큐레이터나 도슨트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획을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어린이 박물관 같은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를 할 때 그것들을 기획하고 또 전시를 끝까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보통은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좀 이제 유아교육을 선호하긴 하지만 유아 전시 말고도 그쵸, 성인을 위한 전시도 많이 있을 테니까 좀 그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쓰면 좋을 만한 자격증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뽑아주는 박물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도 조금 알아보신 다음에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추천해드릴 만한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큐레이터 세상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구인 구직글이 가끔 올라오는데, 어린이 박물관에서 우대사항으로 유아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를 잘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어린이 전시가 좀 뜨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들어 좀 나오고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른 전공을 좀 다시 새롭게 공부하셔야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선 부모 교육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부모 교육을 주전공으로 하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강사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것들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유아 심리 상담가가 있어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분들은 뭐 치료, 미술 치료, 놀이 치료, 뭐 음악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도 하고 그냥 아이의 유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솔루션을 내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를 좀 전공을 하셔야지만 이제 이 직업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로는 이제 유아 특강 강사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좀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일하다 보면 체육이나 미술, 뭐 발레 이런 특강 강사분들이 많이 오시죠. 말 그대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런 각각의 분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말하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각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취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유아 숲지도사가 있어요. 좀 많은 유치원들이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전문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을 해주고 이런 지도사를 말하는 건데요. 유아 숲 지도사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셔야 이 자격증이 나오고 이 지도사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또 많이 뜨고 있는 게 유치원 행정실무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유치원의 행정적인 업무들을 봐주는 분들을 말하는데 우리 초등학교에도 가보면 행정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유치원은 유치원 선생님이 다 하죠. 하죠. 네. 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지만 요새 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두시면 나중에 네, 대형 유치원이라던가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 대상 학원이 있어요. 요새 또 이제 사교육이 많은 게 문제기도 하지만 많은 또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실 수 있는 학원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뭐 미술학원, 뭐 음악학원, 또 이제 뭐 다양한 체험을 하는 학원에 선생님들께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유아교육과 교수가 되는 방법이 있는 예비교사를 양육하는 거죠. 양성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만큼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의 육아정책연구소랑 맞먹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요, 병원 아동 생활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동 환자가 사실 다른 환자보다 굉장히 그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동 환자 및 그 가족들이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직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 가지실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비슷한 계열인데요. 이건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보육원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아교육과 사회복지는 아예 다른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대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이제 뜨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아교사가 공부방을 창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은 이제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그 창업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 집에서 이제 주변의 유아들을 모아서 공부방을 창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직업 소개는 이제 앞에서 다 했고요. 이 뒷얘기 토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걸 선생님들이랑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찾다 보니까 참 좀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꼭 유아교육과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아교육과를 우대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좀 많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지만 반대로 보면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예비 교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시다면 어떤 실습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우리 이 업계에 들어오면 네. 요거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그때는 조금 어떻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워요. 사람이 포기하려면 그 전에 그쵸. 있는 걸 이제 다 버려야 내려놓을 수 된다는 있어야 생각 되는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또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좀 늦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요새는 정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간에서 조금 2년 정도 더 투자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저희도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진짜 즐겁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보람이 있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이 또 보람을 깎아먹게 만드는 네, 그런 많아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들도 일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느끼실 공감하실 거예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얻는 보람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거를 막 버티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진짜 없는 것 아니에요.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겪어봤지만 정말 그것은 힘든 과정이고 심리적으로도 저희가 정말 저희도 상처가 많은데 저는 저희 유치원보다 더 심한 과정을 겪는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가 되게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이 사회가 조금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응원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교사 직종으로 꼭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유아교육에서 좀 내려오는 좀 나쁜 전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우리 유아교사 선생님들도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고통받고 있는 교사분들도 정말 화이팅! 정말 네. 모두 화이팅! 화이팅!